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축산농가. 그런데 좁고 지저분한 철창이 아닌 넓고 깨끗한 시설에서 여유를 즐기는 가축들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산농가의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산에서, 들에서, 운동장에서, 각기에 알맞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가축들. 바로 유기축산의 모습입니다. 유기축산 농가의 하루는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엄선한 유기 사료를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도 그 일과 중 하나죠. 기존의 관행 축산에서 벗어났기에 조금 더 많은 땀을 흘리며 가축을 돌보는 그들. 이들은 어째서 그동안의 편한 길을 포기하고 유기축산을 선택한 걸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안정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식한테 또 저희 가족에게 또 그 누구한테든지 제품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유기 축산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유기축산물이 있어야지만 그 찾는 사람이 또 좀 더 늘어나고 전체적인 국민들도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명감과 자부심으로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민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기축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무항생제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유기축산은 못 봤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가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사 먹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기축산의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한데요. 유기축산이 이제 오가닉이라고 해서 유기적인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천연 사료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된 사료를 먹여서 키웠는데 중간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동물복지, 사육 면적까지 포함돼서 아주 안전하게 생산된 축산물을 우리가 유기축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축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연에서 얻은 거를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그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런 농산물로 가축을 먹이고 가축에서 나온 그 배설물로 다시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시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선순환 체제를 유지를 하는 게 유기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을 자연으로 돌려주기에 자연과의 공존에 성공한 유기축산인들. 과연 이 공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사육자와 가축의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변화시킨 걸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먹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른 먹거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어떤 감수성도 높아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우리 유기 축산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축산이 왜 하게 됐냐고 정의를 하게 되면 환경변화입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축산의 밀집 사육과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좀 더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유기축산물로 해가지고 유기축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높은 가치를 지닌 유기축산.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가격면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료 공급이 우리나라 뭐 여러 군데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모자라게 되면 그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우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우는 이제 농우사료와 조사료를 먹이게 되는데 조사료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직접 유기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은
받아가지고 재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것이 안 되다 보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유기축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먹이. 그렇기에 사료 수급의 어려움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에 대해 정부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방향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유기 사료를 자가 공급해서 유기 축산물을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유기 축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확대 직불금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유기사료 공급에 대해서도 국내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녹록지만은 않은 유기축산의 길. 어쩌면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유기축산을 미래의 축산이 아닌 오늘의 축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나 손자들 미래를 생각하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일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직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내 가족에게 이게 먹여야 된다는, 또 먹여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제 오가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으면서 오가닉과 더불어서 이제 동물복지까지 다 전환되면서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제는 안전한 제품들을 소비하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점점 더 그것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기축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 인증농가는 2014년 97농가에서 2019년 106농가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기축산물 출하량은 2014년 14,000톤 규모에서 2019년 46,000톤 규모로 27%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밝은 유기축산의 전망. 이러한 성장은 축산인들의 노력과 유기축산이 가진 장점이 어우러져 나타난 시너지일지도 모릅니다. 소가 많이 편안해지고 번식 효율도, 임신율도 높아지고 소가 또 건강해지는 그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일단 화학약품이라든가 안전성이 검증된 좋은 사료를 먹으니까 소에 있어서 건강 상태라든가 그 폐사율 거의 없는 상태고, 질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질병 발생이 낮아지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감수해야 될 농가 같은 관리 측면에서 훨씬 쉽고, 이로운 점이 더 많죠. 유기축산을 함으로써 사육 밀도가 관행축산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축산 분유로 인한 냄새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유기축산에서 나온 그런 분유는 다시 유기 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한테 공급이 됨으로써 유기축산 농가와 유기 농업을 하는 주변 농가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게 가장 유기축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의 장점과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이들의 오늘. 뒤따라 올 이들을 위해 험한 길을 닦아왔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북돋아 줄 때이기도 합니다. 농식품부는 유기축산 농가의 권익 향상과 유기축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거진 더 이음이라는 잡지를 연간 4회 발간하여 모든 유기축산 농장과 생산 제품을 소개하고 대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 잠재력이 높은 대형마트, 유통업체, 급식업체, 소비자 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켓컬리, 풀몬올가, 이마트 등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유기축산물 홍보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기축산물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유기축산을 계획하고 계신 농업인께서는 우리 농식품부를 믿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거라기보다 희망이죠.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 그 모든 기준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축산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유기축산뿐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친환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의 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그 가격을 줄 수가 있고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으로 좀 공급이 돼가지고 신선하게 공급이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 소비자 인식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유기축산. 과연 유기축산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축산의 미래를 그려갈 계획일까요? 나의 건강이고 가족의 건강이고 국민 모두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를 놔두자. 자연 그대로를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저의 유기축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산을 하고 있는 한 사람과 자연과 또 동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장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기축산으로 기른 고기가 이렇게 좋네, 이렇게 맛이 있네라는 것을 알아줄 때까지 제가 끝까지 갈 겁니다. 어떤 축산 농가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도전과 믿음, 노력과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일궈내고자 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축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